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제 복장이 거의 잠옷이죠? 지금 새벽입니다. 오늘 촬영한 내용은 2020년 새로운 버블이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소설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려보고 그에 맞는 섹터, 기업들을 찾아내서 먼저 조금씩 분할식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다니다 급등하는 종목만을 쫓아다니다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세계 경제의 모멘텀, 한반기의 성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총 최대한 여러 편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2편 내지 최소 2편, 아니면 많으면 3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어느 섹터, 어떤 기술에서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만 들을 차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방송은 투자의 목매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 공부입니다. 경제 공부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버블이 온다는 것을 찾아보려면 둘째 경제, 그다음에 경제와 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을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경제, 이카노미, 한국말로는 경제, 한자, 경세재민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풀이해보면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원래 인간은 두 끼만 먹었습니다. 세 끼를 먹은 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 요새 유행하죠. 하루에 두 끼만 먹자. 마지막 먹은 끼와 다음날 먹은 끼에 12시간 이상 차이를 나자. 원래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전기가 없었고요. 맨몸으로 한밤중에 나왔다간 짐승들한테 잡아먹혔죠.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나오지 않았고 날이 샌 다음에 나오고 어두워지기 전에 먹고 잤죠. 그런데 두 끼만 먹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에는 어떤 농산물은 많이 가져와 봤자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저런 경제, 협력 모델의 경제가 완전히 뒤바뀐 근원적인 이유는 화폐 때문입니다. 화폐가 등장한 이후에 협력적으로 서로 열심히 저축하거나 모아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이 가능했죠. 즉 가치를 교환하고 그 가치를 저장했습니다. 즉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화폐가 등장한 이후에는 많이 생산해도 저장할 수 있었어요. 냉장고에 저장한 게 아니라 화폐로 저장한 거죠. 그래서 화폐가 우리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이후로 이제 경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로 뜻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시하게 되고 그곳에 돈이 더 많이 모이게 돼서 그런 것이 곧 버블이죠. 그래서 버블은 화폐가 등장한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지금 못 사면 더 오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늘고 GDP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런 버블은요, 인간 세계에서 경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연에서도 버블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이 버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과꽃 솎아주기, 적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과가 봄철에 꽃눈이 피죠. 그러면 그 꽃눈 한 송이에 꽃이 5에서 6송이가 핍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제어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그것에 사과가 열리죠. 많이 열리면 가지가 찢어지고요. 영양분을 다투기 때문에 그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5, 6송이 중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사과꽃들을 솎아주는 겁니다. 왜? 버블을 정리해 주는 거죠. 만약에 정리해 주지 않으면 사과가 많이 열려서 좋긴 하지만 가지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나무가 열매를 못 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블의 이제 폐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버블이 많아지면 사과는 씨들이 뭐 곳곳에 퍼지니까 번식력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버블이라는 것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고 인간 세상에서는 화폐가 등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버블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버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에서 버블의 긍정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긍정 효과가 있느냐? 일단 버블이 생기면 그 섹터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몰리면 과거에는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투자를 받게 되고 당연히 그 투자한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이 초기에 생기면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가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평상시에는 투자받기 어려운 곳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모험심, 그야말로 벤처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죠. 물론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되지만 그 버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미국의 죄송합니다. 2000년 나스닥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생겼던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기업 중에 상당히 큰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야후, 아마존, 이베이, 페이팔, 넷플릭스, 구글 등이 버블이 생성됐던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들이고 그 버블로 인해서 투자를 받고 현재의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버블의 긍정 효과는 모험 자본이 달라들면서 벤처기업이 생기고 벤처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당연히 일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기업이 성공하게 되면 그게 바로 혁신기업이 되는 거죠. 물론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버블은 뭡니까? 거품이죠. 터지게 되는 거죠. 버블은 반드시 터집니다. 이렇게 버블이 터져버리면 버블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지만 버블이 터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옥석을 가리지 않죠. 너도 나도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부실기업,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도 돈이 몰려 거품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터지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 버블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오지는 않습니다. 한탕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빌려오고 대출 받아오고 그러면서 터지면서 파산자가 속출하죠. 그게 딜 레버리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버블이 터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10년 정도죠. 그 분야에는 웬만한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그 섹터가 상당히 고전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버블이 한번 생기는데 터지지 않고 약간 연착륙을 시키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그게 경착륙이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이후에는 경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죠. 이게 버블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버블은 언제 발생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블은요, 당연히 신기술, 혁신기업이 탄생하며 해당 분야의 수익이 과거에 한 번도 경험이 되지 않아서 미래의 수익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측정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버블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스닥 버블만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버블의 원조는 대공황이잖아요. 대공황 시 다우지수 버블이죠.
그런데 대공황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로운 산업, 자동차 산업, 라디오 방송, 비행기 제조업, 이런 신기술, 혁신 기업이 나오면서 미래 장밋빛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버블이 발생했었죠. 나스닥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닷컴 기업이라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도대체 이 기업이 혁신적이긴 한데 얼마나 돈을 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고 바로 무너져 버렸던 거죠. 두 번째 버블이 형성되는 것은 이런 혁신기술, 신기술하고 관계없이요. 정치인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레버리지, 즉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이 부동산 자금으로 몰리게 할 때도 버블이 생깁니다. 이게 부동산 버블이죠. 일본,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그 다음에 유럽도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요. 한국도 지금 걱정하는 게 한국도 혹시 부동산이 버블이 아니냐, 이 얘기 때문에 사실 항상 걱정인 거잖아요. 즉 버블은 이런 두 가지 때 발생합니다. 일단 버블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버블의 형성 과정입니다. 먼저 맨 왼쪽에 스마트머니 보이시죠? 저 시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스마트머니는 뭐냐? 어떤 기술에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벤처 캐피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 되겠네 하고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저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스마트머니가 투자한 이후에 가능성이 좀 보이고 특정 기업 중에 성공하는 기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가입니다. 연기금, 우리로 말하면 연기금, 투신 등에서 되네 이러고 이제 펀드 자금을 저기다 넣습니다. 그럼 저 기간은 스마트머니가 돈을 투자하는 기간보단 짧고요. 저 기간이 지나면 1차로 퍼스트 셀 오프 보이죠? 잠깐 하락했다가 반등하는데요. 반등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고점이 형성되는데 저 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 아주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붕괴되죠. 붕괴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1년까지도 필요 없죠. 6개월 이내에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퍼블릭, 개인들이 미친 듯이 돈을 가지고 몰리기 직전까지 분명히 옥석이 가려지긴 하는데요. 오를 때는 가려지지 않죠. 붕괴된 이후에 옥석이 가려지고요. 그 중에서 탄생된 기업이 구글, 아마존처럼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난 2000년 나스닥 버블에서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었죠. 96년 12월에 야후의 주식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렇게 탄생하면서 저 시기에 야후 나왔을 때 95년, 96년도에는 스마트머니들, 벤처 투자 자금만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순식간에 개인들이 몰려서 고점을 형성하고 꺼지죠. 꺼진 이후에도 그러면 모든 IT 기업, 닷컴 버블이 다 붕괴됐냐?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코스닥 버블이 터진 이후에 다 망한 건 아니죠.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기업은 살아나서 현재 IT 이런 ICT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버블의 일반적인 형성, 그 다음에 형성되는 시계열 과정, 그 다음에 붕괴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그렇죠. 현재 몇 년 전부터 나오는 단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공황 때, 그 다음에 지난 IT 버블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그런 신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죠. AI, 그 다음에 요즘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고 나온 5G,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사물끼리 서로 대화한다. 인터넷을 연결하고 반도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자. 이게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인간의 뇌처럼 한 번 보고 모든 게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죠. 이게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저장하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출연해야 되는데 그게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커넥티드 모바일 2.0,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이게 체감이 되십니까? 도대체 아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이것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개인이 지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저 혁신 기술을 개인이 체감할 방법, 몸으로 느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이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5G도 마찬가지죠. 좀 빠르긴 하는데 그게 무슨 혁신 기술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저 혁신 기술 중에 인간이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예, 그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운전한다. 이게 자율주행 차량, autonomous vehicle이란 얘기인데요. 이 자율주행 차량이 완전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첫째, 인공지능. 그 다음에 차량이 인간의 뇌와 들이죠. 인간의 뇌의 반응 속도처럼 반응해야 하더니 속도를 보장하라. 그게 5G. 이 통신선로만 믿고 할 수 없으니 차량이 직접 신호등과 다른 차량하고 교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많은 정보가 끊이지 않고 흘러서 주고받아야죠. 빅데이터. 이것을 걸러내거나 저장해야죠.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도로나 도시 자체가 이에 맞게 정비돼야 된다. 스마트 시티. 당연히 차량과 사물이 연결돼야 되죠. 커넥티드 모빌리티. 이런 기술이 갖춰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다 느낄 수 있는 기술이 뭐다?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자, 뜬금없이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20년 새로운 버블은 결국 그 중심에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과 관련이 아주 깊을 것이다 라고 상승미소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콕 집어서 그 기술이 2020년 버블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지 그 효과, 파급 효과를 보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율주행 차량은 새로운 파급 효과, 새로운 기술, 인간이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 돼버립니다. 그게 에너지 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빈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의 95%는 동시에 운전하지 않고 주차장에 서 있고요. 단지 5%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이러거든요. 즉 에너지 절약 및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힘센 나라가 주도하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 장벽, 특히 자율주행 차량은 소프트웨어 기술로 통제하거든요. 이게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자율주행 차량은 결국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고요. 차량의 모듈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현대차와 같은 차량 제조업체가 아니라 단순히 이동 서비스 회사, 왜? 차량이 전장화돼서 애플이나 삼성전자도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동성 서비스 회사로 패러다임을 바뀌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 자율주행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보다 그걸 태우는 우버나 이런 플랫폼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뱅크나 구글, 우버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은 거의 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을 놀래키느냐. 말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자동차 다음에 비행기, 이후에 자율주행 차량으로 발전되는 거고, 상상했던 기술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게 촉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이 내년에 이미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웨이모를 통해서 제규어 자동차와 2만 대 차량을 이미 내년에 양산하는 것으로 예상돼 있고, 테슬라조차도 내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세상에 등장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4차 산업혁명, 5G,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모든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세상에 등장할 것이고, 그 등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산업 구조, 새로운 수익,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말이냐? 왜?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죠. 근데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그렇다면 경제가 여차해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 자율주행을 매개로 다시 한번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율주행 차량이고, 왜 미국이며, 미국이 정말 2020년에 새로운 버블을 생성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2020년에 완전 100% 자율주행 차량이 나옴과 동시에 충분히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인간은 진짜 버블을 만들 것이냐?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버블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항상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하죠. 하지만 버블은 항상 붕괴되죠. 아무튼 이런 인간의 나약한 실수, 심리적으로 나약함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만들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엿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왜 미국이고, 왜 자율주행 섹터고, 만약에 일어나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고 진행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